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확실한 정보, 명확한 결론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즐겁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정부의 그 어떤 보험 정책,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보험회사에 좀 치우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조금은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고, 합의금을 산정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도 피해자에게 약간의 공격적으로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간미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들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상담자가 하는 말, 내년부터는 향후치료비도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경상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시행이 일어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와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합의금이 고작 30만원, 40만원 또는 5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보험 정책이 전반적으로 보험회사 편으로 기울어지는 듯 보여집니다. 보험회사 직원들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옵니다. 심하면 좀 막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정말 많이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되냐, 저에게 상담하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말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라는 명분 안에 보험사의 어떤 향후치료비나 손해배상 합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사는 너무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계산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만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이나 보험회사의 생각은 너무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고 나서 차를 수리하면 사고 이전에 원래대로의 값어치를 할 수 있나요? Nope.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죠. 이건 너무 적습니다. 경락 손해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손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예정된 여행을 못 갔다, 그래서 예약한 거 다 손해봤다, 이런 거 보상해 줄까요? 보험회사에서? Nope. 교통사고로 또 어떤 중요한 계약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다, 보상해 줄까요? Nope. 이런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죠. 그런데 보험회사의 기준으로는 대부분 이래서 줄 수 없다, 또 저래서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기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상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감정이나 억울함의 호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또 문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되었고 그 계약만 성사됐어도 매월 진짜 많은 금액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몸이 아픈 건 맞는데 병원은 제대로 안 갔다, 이러면 끝입니다. 보험사는 기록이 없으면 문제 없음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아프다고 해봤자 병원 안 가셨네요, 치료 끝,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꾸준히 받으시고 통원 치료도 정해진 날짜 잘 챙겨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험회사와 싸울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요 근래는 사고 후 1, 2일 내에 입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통원치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여건에서 치료를 잘 받아야만 합의할 때 보험회사와 할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협상에도 유리하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험회사 직원 앞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는 아주 말 잘하는 그런 대기업 직원입니다. 전화로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다 보니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면서 나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춰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제대로 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 얼마가 손해인지, 그 근거가 뭔지 준비해서 반복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은 좀 끈적끈적하게 협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상의 이유와 그 어떤 손해의 근거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그리고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이고, 전화통화든 아니면 대면을 하든 기죽지 말고 당당히 나의 피해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사 흐름은 최대한 덜 주자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30만 원, 40만 원 또는 50만 원 이 정도 받는 것이 경상환자에게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유국장TV에서는 피해자분들이 억울한 보상 받지 않도록 좀 사례를 분석하고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 알려드립니다. 911LAW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내년부터는 경상 환자에게 한국치료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